안녕하세요. 직접 하는 온라인 마케팅 가이드를 강의하게 된 강사 김수라고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이제 SNS 블로그, 라이브 커머스, 마케팅 사례 및 활용법을 이해하는 걸 배우고요. 이제 목차는 SNS 마케팅 기본 용어, 그리고 이제 메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가이드,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 가이드, 라이브 커머스 가이드, 키워드 추출의 중요성, 마케팅 툴 사용하기까지 이제 교육해 보겠습니다. SNS 마케팅 기본 용어. SNS 마케팅 용어가 조금 많이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 영어가 또 돼 있기도 하고 이게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원래 저희도 이제 먼저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라 좀 많이 어렵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텐츠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제 브랜드가 제공하는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정보와 가치를 제공하는 이제 마케팅 전략을 이제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셜미디어 최적화. 이 최적화라는 얘기를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최적화라고 하는 거는 이 뭔가 뭐 요리로 봤을 때 이게 김치찌개가 이제 알맞게 뭔가 잘 됐다. 김치찌개가 최적화됐다. 이렇게 애들도 이제 많이 쓰시죠. 근데 뭐 광고용으로 광고적인 부분에서 이제 봤을 때 블로그가 최적화가 돼야지 이제 상단에 노출이 될 수 있고 원하는 타겟한테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용어가 이제 최적화입니다. 그 소셜미디어 최적화는 일단 SNS 채널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홍보하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을 이제 소셜미디어 최적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이제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제품 또는 이제 브랜드를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을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팅이란 건 이제 말 그대로 특정 소비 집단을 선별하고 그리고 이제 그룹화하여서 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이제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마케팅. 커뮤니티 마케팅은 이제 브랜드 간 고객 간의 소통을 이제 촉진하고 고객들이 함께 모여 만드는 커뮤니티를 통해 마케팅을 하는 전략을 이제 커뮤니티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 광고, SNS 플랫폼에서 광고를 이제 집행하여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제 목적을 둔 게 이제 소셜 미디어 광고고, 소셜 미디어 키워드 분석.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가장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뭐 인스타그램에서 예를 들어 뭐 다이어트 또는 뭐 효소 이런 키워드를 많이 검색했을 때 이 다이어트나 효소를 판매를 하려면 이제 뭐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 스토리보다는 이제 인스타그램이 좀 더 판매량이 많겠죠. 그 소비자가 집단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리마케팅, 뭐 리타겟팅이라고도 하고 리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 이미 이제 이 브랜드에 제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거나 한 번쯤은 내 홈페이지나 내 매장에 방문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다시 한번 마케팅을 시도하는 전략을 이제 리마케팅 광고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SNS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대부분 소비자들은 이제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매 결정을 내리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SNS에서 상품을 보여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죠. 뭐 SNS에서 소통을 이 다이어트 식품 괜찮다, 뭐 별로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런 식품이 비슷한 상품이 뭐 다이어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식품이 뜬다든지 이러면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인지도 향상. SNS는 이제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채널입니다. 채널 중에 하나고요. 이제 기업은 소비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NS를 이용하여 기업의 제품, 서비스 및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제 인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이제 제공하고 있죠. SNS는 이제 소비자와 기업 간의 소통 채널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SNS 통해서 이제 불만 사항이나 이제 질문을 기업에 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대응하여 기업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고객 만족도를 이제 높일 수 있죠. 이런 소통 사례도 이제 뭐 꽤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이제 메시지
마케팅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 업체와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는 지금 어 대기업들은 뭐 SNS를 운영을 안 하는 업체가 없고, 이걸 이제 경쟁 업체가 마케팅을 집행할수록 이제 자사에서도 막 경쟁 업체에 이제 처지지 않도록 SNS 마케팅을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저렴한 광고 비용입니다. SNS를 이용해서 이제 이용한 광고는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를 비교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똑같은 인원수 10,000명한테 내 화장품을 보여준다라는 예시를 봤을 때, 이제 TV 광고 한 번이랑 그리고 SNS로 이제 보여주는 광고랑 금액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이제 SNS에서는 이제 타겟팅이 가능하잖아요. 이 어떤 화장품에 관심 많은 20대 또는 자전거나 운동에 관심 많은 30대 남성, 이런 것들을 이제 타겟팅하여 효과적인 이제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이제 또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소셜 쇼핑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최근 SNS 플랫폼은 이제 쇼핑 기능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정보만 보고 인플루언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당장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쇼핑 기능이라고 말하는데, 소비자들한테 바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하고 있고, 이는 지금 이제 판매되는 양은 지금 기본 쇼핑 플랫폼의 판매량보다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성장세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는 크게 많이 도입은 안 되는데, 앞으로 이제 뭐 지금 카카오톡에서도 뭐 선물하기 이런 기능들이 있지만 거기서 바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거나, 또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바로 상품을 다른 상세 페이지에 넘어가지 않고, 또는 다른 홈페이지에 이탈되지 않고 거기서 이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이 기능도 추후에는 이제 앞으로도 시도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뭐 내가 음식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면 그 지역에 맞게, 예를 들어 당근마켓에서 내가 지역 상품들을 보다가 거기서 바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NS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고, SNS 마케팅을 이제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 건지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대한 광고 세부 유형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스폰서 광고가 있어요. 메타로 집행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광고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맛집 클래스라고 해서 숯불 닭갈비집 팔각도로 홍보하는 이제 광고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광고 비용 예산을 집행해서 의정부에 사는 사람들만 지역 타겟팅을 잡은 다음 보여주는 광고고, 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타겟팅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이 활발한 게 장점이고, 관심도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인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전단지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이 SNS 타겟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한테도 SNS 하는 사람이면 전부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광고도 이제 지역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응답하라 의정부라는 게 보이시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의정부에 있는 맛집만 올려주는 이제 지역 페이지예요. 거의 웬만한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지역에는 다 이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굉장히 잘 이용하시면 이제 광고 매출을 올리시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세요. 지역 광고의 특징은 이제 광범위한 지역 대신 특정 지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지역 광고를 통해서 이제 지역화를 달성하여 소비자의 지역적 유대감을 이제 형성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장점인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지역 내에서 경쟁사들과 경쟁을 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이제 지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해하신 분은 아니 그 타겟 광고, 아까 말씀하신 타겟 광고, 스폰서 광고도 특정 지역으로 잡을 수 있고 이 광고도 특정 지역으로 잡을 수 있는데 무슨 차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스폰서 광고는 이제 내가 비용을 지출해서
이제 얼마만큼의 노출이 되는 거에 대해서 비용이 그 예산에 맞게끔 집행이 되는 거고, 이 지역 게시물은 어차피 이 만약에 의정부 응답하라 의정부라는 지역 게시물은 의정부 분들만 거의 이제 팔로워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지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금액 같은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페이스북 메시지나 이 업체한테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좀 더 빠르세요. 내가 어느 지역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가게를 홍보하려면 금액이 얼마나 드나요? 그러면 이제 좀 친절하게 답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사업자 계정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본인 매장을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신 부분 중에 이제 이유들이 사업자 계정을 이제 이용하셔서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통계를 이제 분석해서 예를 들어 우리 매장은 그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우리 매장은 20대 여자가 많이 오는 매장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내 프로필 방문한 이력들을 보면 40대 여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타겟팅을 바꾸던지 뭐 컨셉을 바꾸셔야겠죠. 그리고 바로바로 다이렉트 메시지나 이런 뭐 메시지 툴로 이제 요구 사항이나 불만 사항들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간의 이제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상대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영향력을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페이스북 메타 광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타는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마케터 입장으로서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는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기능적인 부분이나 감성적인 부분이랑은 좀 명확히 다르긴 한데 마케팅 입장에서는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메타라는 이제 마케팅 툴을 쓰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왼쪽에는 이제 온라인이라는 저희 회사 계정이랑 밑에 이제 제가 개인 계정 운영하는 게 있고 뭐 가운데는 계정 성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회원가입은 그냥 비즈니스 관리자로 이제 회원가입 하시면 되고 이제 캠페인이라는 걸 이제 좀 열어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캠페인을 내가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내 감자탕집에 감자탕집 매출을 올리기 위한 마케팅을 하겠다. 또는 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그 회사를 운영 중인데 이 홈페이지 유입을 목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목적에 따라서 이제 캠페인은 달라지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캠페인 만들기, 이쪽 이제 캠페인 만들기란을 이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어떤 캠페인을 할 건지, 그리고 그 광고 이름은 뭘로 지을 건지 이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너의 목표는 무엇이냐? 인지도를 올리는 건지, 브랜딩을 하는 거냐, 또는 이 방문자 수를 늘릴 수 있는 트래픽을 할 건지, 또는 뭐 참여를 할 건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인지도에 대해서는 이제 광고를 기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표시하고, 그리고 트래픽은 이 웹사이트나 앱이나 나의 SNS 계정들로 바로 연결시켜주는 걸 할 건지 트래픽으로, 그리고 내 브랜드에 맞게끔 이제 좀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할 건지, 또는 내가 만든 메시지, 동영상, 그리고 게시물 이런 것들의 좋아요나 이런 것들을 또는 이벤트, 뭐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참여시킬 건지, 이런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앱을 홍보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오른쪽에 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시작하실 때는 뭐 페이스북에서도 얘기하지만 일단은 트래픽이나 잠재 고객부터 설정을 한 다음 내 잠재 고객의 유형을 만든 다음에 매출이나 이제 앱 홍보 그 마케팅을 집행하셔야지 효율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여기서 내가 신용 거래를 하는 상품인 거지. 예를 들어 신용카드 판매가 될 수도 있고 보험 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페이스북에서 많이 까다롭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드실 때는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A/B 테스트라고 나오는데 A/B 테스트 같은 경우는 내가 광고 캠페인을 하나 뭐 예를 들어 같은 이미지로
우리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그 감자탕집 카드 뉴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를 타겟을 두 군데로도 잡을 수 있고, 또는 타겟은 같은데 디자인은 또 다르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 번에 같은 예산으로 집행했을 때 어느 게 효과 있는지, 이 집행을 그렇게 너가 테스트를 해보고 집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준 게 이제 A/B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경매 유형이나 특별 광고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은 명확히 이제 명시를 하셔야지만 이제 광고가 진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입력할 수 있는 입력은 디테일하게 입력을 다 해주셔야지 광고 집행이 가능하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가 아는 선에서만 이제 글을 쓰고 선택폭을 포괄적으로 찾게 되면 광고 집행이 어렵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에서 이제 답이 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 처리가 마케팅이 좀 집행이 빠르려면은 애초에 이거 올리는 방법이나 내가 설정하는 마케팅 목적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전환 위치, 뭐 내가 웹사이트로 우리 고객을 이끌 건지, 또는 메신저, 내가 이용하고 있는 메신저로 이용할 건지, 또는 바로 통화할 수 있게 내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바로 콜을 올 수 있게 집행할 건지, 또는 앱으로 다운로드를 시킬 건지, 이렇게 되고 이걸 집행하면은 이제 타겟 정의가 나옵니다. 뭐 내가 설정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다든지, 또는 특정 범위가 너무 적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예산 및 일정에 내가 일일 예상을 하루에 2만 원씩 테스트로 해볼 수도 있고, 뭐 사실상 2, 3만 원 이하는 이제 좀 테스트 보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한 2, 3만 원 정도는 테스트 금액으로 놓고, 여기서 효율이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을 올리시는 걸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으로 이제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강남에 있는 저희 카페 매장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역삼역으로 이제 깃발을 꽂아서 여기 안에 2km 이내 또는 10km 이내, 20km 이내만 홍보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지역 타겟팅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피드만 할 건지, 또는 스토리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할 건지, 또는 릴스나 이제 뭐 웹사이트도 이제 같이 올릴 건지, 어떻게 너네가 인스타만 할 거야, 아니면 뭐 페이스북도 할 거야, 또는 뉴스에 나오는 뉴스피드에도 같이 할 거야,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상품 광고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전체 광고에 다 집행을 하고, 효율에 따라서 이제 효율이 안 나오는 것들은 이제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하게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많은 것들을 이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이제 간단히 훑어보면은 인스타도 이제 개인 계정으로도 프로페셔널 계정으로도 이제 광고가 세팅이 가능해요. 뭐 이것도 목적이 프로필 방문인 건지, 또는 웹사이트 방문을 늘리는 건지, 또는 메시지를 늘리는 건지 이제 할 수 있고, URL이나 이런 것들은 뭐 문의하기, 예약하기, 가입하기, 너가 원하는 목적을 말하면 그거에 맞게끔 고객을 모집하겠다. 그리고 타겟의 정의는 저는 이제 뭐 테니스 라켓을 만약에 파는 사람이면 테니스에 관심 많은 남자, 여자, 그리고 18세 이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타겟을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로 이제 잡아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만약에 서울로 해도 되고 대한민국 전체로 해도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해당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다, 뭐 커피나 휴게 음식점이나 미용실이나 뭐 네일 아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역을 좀 작게 잡으셔야겠죠. 그 뭐 내가 가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매장은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사람들까지 홍보하면은 효율이 안 나오겠죠. 클릭이랑 노출수는 나오지만 부산에 있는 사람이 이 광고 보고, 아 뭐야, 여기 난 부산에 있는데 왜 강남에 있는 미용실이 나한테 보이지? 그러면 이제 전환율이 안 나오겠죠. 그럼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제 돈만 나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타겟을 만들어 보실 수 있고, 뭐 감신사 규모나 연령 성별이나, 그리고 내가 집행해야 되는 예상 금액까지 이제 인스타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바일로도 이제 간단하게 세팅 가능하니까, 혹시라도 해당 그 사업장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드시면 한 뭐 금액이 한 2, 3만 원 되더라도 일례산으로 한번 광고 집행해 보시는 게 아마 빠르게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실 거예요.
SNS 마케팅 시작하고 이제 블로그 체험단 가이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로 체험단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행사를 이제 블로그 업체를 진행하는 대행사를 견적을 많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여기에 이제 개인정보를 넘겨주시면 아마 그 업체 쪽에서 연락이 올 거고, 그러면 뭐 최소 10건에 건당 금액은 얼마 거고 우리의 조건은 이렇다라고 이제 말씀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블로그 체험단 대표 업체 중에서는 이제 레뷰나 이제 08리터가 있는데, 이제 레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대가 이렇게 나오고, 보통은 이제 금액대 개수별로 금액대가 조금 많이 상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출범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뭐 정의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블로그에 그 체험단을 진행하신 분의 블로그 인지도나 인기도나 최저가 정도에 따라서 노출이 다르고, 방문자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미용실을 블로그를 자주 썼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 순댓국집을 포스팅 해줬다. 그러면 그 관련도가, 블로그 AI가 판단했을 때 이 관련도가 너무 떨어져서 이 글이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이 관련도도 많이 봐야 되며, 이 사람의 이 인기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뭐 관련도도 같이 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체험자의 리뷰 퀄리티와 그 작성자 블로그의 인기도, 그리고 검색어, 그리고 경쟁도에 따라서 다르며, 체험단 활동에 대한 노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SEO, 최적화 작업에 대한 이해와 검색어를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퀄리티를 높이는데 이제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블로그 체험단은 뭐 하나만 검색어가 좋다거나 뭐 유입량이 많다거나 해서 노출이 무조건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많은 것들이 인기도, 검색어, 경쟁도, 그리고 퀄리티, 이 부분이 이제 부합돼야지만 이제 노출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NS 마케팅 이제 시작하고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가이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 이제 플랫폼이랑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네이버 쇼핑 점유율이 꽤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나 이제 그립 정도가 이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내가 원하는 타겟층에 따라서 주요 타겟을 보시면 이제 20, 30대 여성, 20, 30대 여성, 뭐 10대, 30대 여성, 30대 중반 기혼 여성,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이 어떤 연령층의 인기가 많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 하신 후에 플랫폼을 선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이제 시작하실 때 이제 중요한 게 쇼호스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쇼호스트의 크게 이제 선점해야 되는 기준은 전문성, 그리고 대화 능력, 적극성입니다. 전문성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판매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특정 상품을 잘 소개할 수 있는지, 스피치 방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뭐 대화 능력은 이제 당연한 거죠. 쇼호스트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지금 카메라에 대고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쇼호스트도 이제 기본 카메라에서 말할 수 있는 이제 스피치나 이런 대화 능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이 상품을 매력적으로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이제 참여 유도나 구매 유도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성인 부분도 이제 뭐 고객이랑 이제 상호작용이 돼야 되면 이제 제품에 대한 장점을 강조하고 구매를 유도해야 할 수 있어야지만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쇼호스트는 뭐 일반 에이전시 통해서 소개받는 경우도 있고, 직접 이제 연결하셔도 돼요. 인플루언서처럼 직접 이제 내가 소싱하고 서치해서 이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왜 중요할까요? 또는 뭐 키워드는 뭘까요? 하면 이제 뭐 명확히 말씀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많아요. 광고에 좀 생소하신 분들은. 키워드는 이제 뭐냐? 키워드는 이제 검색에서 사용되는 이제 단어 또는 검색어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의정부 맛집이라는 걸 검색했을 때 의정부
의정부와 맛집 키워드를 인식하여 이제 해당 페이지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키워드가 소비자가 많이 검색하는 건지, 어떤 키워드가 경쟁력이 많이 약한 건지, 이런 걸 이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뭐 키워드 추출이, 예를 들어 저희는 카페 창업을 하는데 그냥 카페 창업보다 소자본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연관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카페는 사실적으로 이제 뭐 창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여기서 이제 DB를 저희가 추출할 수도 있는 거고, 캠핑 의자도 예를 들면 여기서는 지금 캠핑 의자로 나와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좋은 키워드는, 이거보다 좋은 키워드는, 경쟁력이 약한 키워드는 캠핑 의자 1+1이라는 키워드가 경쟁 업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추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툴을 이제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아이템 이제 스카우트라는 마케팅 툴이고,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무료 버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저는 이제 이 아이템 스카우트를 제가 마케팅 할 때나 제가 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 제가 뭐 예를 들어 남자 보정 속옷을 온라인에 판매 계획을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키워드 분석을 이제 됩니다. 남자 보정 속옷은 한 달 검색 수가 6,900, 약 7,000명이 검색을 하고 있고, 상품 수는 15만 명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검색 수는 결국엔 수요고 상품 수는 공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찾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구나. 그러면 사업성이 있을까요?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관련된 키워드들 검색 수나 상품 수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키워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 시점이 나오죠. 1년으로 한번 볼게요. 매출이 제일 낮은 시기가 12월 1월로 보이고, 매출이 제일 높은 시기가 3월, 4월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옷을 좀 외투를 벗었을 때 구매를 많이 한다 볼 수 있고, 이제 12월이 낮은 건 이제 외투를 많이 입기 때문에 보정 속옷이 필요 없다. 그리고 모바일로 봤을 때 87%, PC가 12%, 모바일 검색량이 더 많고, 이제 남자가 많은지 여장으로 봤을 때 여자가 67%고 남자가 67%고 여자가 32%네요. 여자가 그래도 꽤 있는 편이네요. 아마 뭐 대신 사주거나 뭐 선물용으로 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령대는 30대가 제일 많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30대 남자한테 보정 속옷을 타겟으로 팔아야겠다. 언제? 3월 또는 3월이 제일 좋겠네요. 2월달 3월부터 상선 곡선이니 2, 3월부터 준비해서 판매를 해야겠다는 판매 전략이 나오죠. 하지만 이제 공급이랑 수요가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팔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툴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렸고, 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질문 사항을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 타겟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그 타겟 마케팅은 이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제 더 정확한 대상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리고 니즈와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보는 대상 반응이 높아져서 광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충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타겟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타겟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매운 쌀국수를 파는 전 사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걸 보여주면 효율이 좀 높겠죠. 하지만 내가 이거 매운 걸 못 먹는 뭐 4세, 3세 영유아나, 그리고 매운 걸 싫어하는 사람들까지한테 이 광고를 보여주면 광고 효율이 안 나겠죠. 이게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겟 마케팅이 굉장히 마케팅적인 부분에서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케팅 상품 가격이 얼마나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많아요. 이게 굉장히 조금 많이 듣는 질문인데 대답하기도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고는 보통 집행 금액에 따라서 많이 상이해요. 그리고 광고주 예산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산이나 그리고 전환율에 따른 투자 금액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비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시는 게 맞아요. 대행사나 마케팅을 집행하실 때는 내가 월 예산이 이 정도인데 마케팅을 이제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집행할 수 있는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상품의 가격은 측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실상 그 광고주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집행을 했을 때 효율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마케팅에 투자를 좀 더 해서 마케팅 비용을 올리는 쪽으로. 그래서 보통은 매출의 한 10%, 20% 이내로 마케팅 비용 투자하는 거를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